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마트 2편입니다. 조금이나마 현재 유통시장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자, 오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잠깐 최근 이마트가 공개한 2분기 실적 이야기 시작하면서 빌드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매출 연결 기준 5조 188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3.2%가 늘었지만 영업 적자는 474억 원으로 당초 기대하던 시장의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실적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 매출은 연결 실적이니 좀 더 상세하게 어디가 돈을 많이 깨먹었나 하고 봤더니 이마트만 놓고 본다면 영업 손실은 1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71억 원보다 손실이 커졌고, 트레이더스는 15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노브랜드, 일렉트로마트는 각각 영업 손실을 242억 원, 69억 원을 봤다고 합니다. 우선 시대의 흐름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마트의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이야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대형마트 상황이 비대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붐비는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일을 줄인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전부터 오프라인 매장들의 기세는 온라인 유통의 대유풍으로 꺾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유통업계에 온라인 역풍이 돌기 시작했죠. 유통업계의 신선식품 세배 배송과 로켓 배송 등 배송 전쟁이 이어지면서 유통업계가 온라인으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2019년 작년 한 해 배달앱의 돌풍으로 온라인 쇼핑액이 무려 134조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고, 그중 눈여겨봐야 할 것은 2019년 배달 음식 주문 등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대비 온라인 거래액이 84.6%, 모바일 거래액은 90.5%로 각각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한국 가구세 대비 중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무려 30%에 달함에 따라 배달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당연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시장 추이는 대형마트 하락세가 예견이 되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쌀 1kg, 사과 5알, 우유 한 병을 사려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가진 않잖아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한 주요 고객 모집 단위 감소, 기존 고객층의 온라인 쇼핑으로 이탈로 인해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이 공략할 수 있는 소비층이 줄어든 상황이었어요. 결국 이마트는 작년 2분기 창사 이래 첫 적자 영업이익 마이너스 299억 원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프라인 유통 자체에 대한 고객의 체류나 방문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는 기존 오프라인 유통 시장을 두 번 키라는 상황을 낳게 된 것이죠. 물론 이마트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오프라인 유통사인 롯데쇼핑은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98.5%가 감소했어요. 매출이 4조 459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14억 원, 영업이익이 1%도 안 되는 실적을 기록했고요. 홈플러스 역시 지속적인 출혈로 인한 자금 조달로 인해 부채가 무려 지난 6월 기준 607%로 2019년 3천억 원의 부채 상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순손실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홈플러스 안산점 등의 매점 등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전략을 펼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나마 이마트의 트레이더스만이 유일하게 140억 원 정도 이익을 내긴 했죠. 비대면 효과로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은 양의 상품 등을 사려는 소구가 반영되어 트레이더스 특유의 창고형 유통은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140억 원이면 그냥 선방을 쳤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당초 트레이더스 매장을 2022년까지 현재 18개에서 28개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증가시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죠. 트레이더스 확장도 현재 이마트 입장에선 결코 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오프라인의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 특수를 본 것도 있습니다. 바로 신세계에서 새로 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쓱닷컴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마트 1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인 온라인 시장 진격을 위해 강인석 대표를 전격 영입하며 한국의 아마존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이마트 26년 만에 첫 외부 인사 영입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베인앤컴퍼니 소비유통 부문 컨설팅 경력이 있는 강인석 대표를 새로운 선봉장에 앉혔죠. 그리고 신세계 INC 데이터 센터 개설을 통해 기존 아마존의 성공 사례를 따라옴으로써 이마트를 살릴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쭉 올해 상반기 정도가 지나갔는데 이 같은 경영 개선이 어느 정도 빛을 발할 것인지 스타컴은 나름 선방했습니다. 2분기 총거래액이 9,3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가 증가했어요. 1분기 이어 2분기 연속으로 거래액이 40% 이상 성장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쓱닷컴이 지금 이마트를 살릴 동아줄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쓱닷컴이란 동아줄이 과연 튼튼한 동아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쓱닷컴의 희망찬 미래를 말씀드리면 거래 규모는 여전히 작은 편에 속하고 있지만 온라인 유통에 올라탄 만큼 시장에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커머스 거래액은 네이버 쇼핑이 20조 9천억 원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쿠팡 17조 1천억 원, 3위 이베이코리아가 17조, 4위와 5위에 오른 11번가와 위메프 역시 거래액이 각각 9조 8천억 원, 6조 2천억 원,
쓱닷컴의 작년 연간 거래액은 3조 8천억 원이에요. 하지만 2019년 2분기부터 거래액이 6,500억 원대에서 7,100억 원, 2019년 4분기에는 8,400억 원대, 2020년 1분기에는 9,100억 원대로 분기마다 최소 20% 이상 성장하고 있고 거래액이 증가할수록 손실액도 감소하고 있어요. 현재 부진하고 있는 오프라인 대형 매장들과는 다른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이마트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의 부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마트에게 쓱닷컴은 거래 규모가 작더라도 그나마 지금 이마트의 상황을 타개할 동아줄인 것이죠. 온라인으로의 체제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마트가 한국의 아마존을 꿈꾸면서 이 쓱닷컴을 꼭 같이 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아마존이 추진한 M&A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 아마존이 최근 미국의 시어스와 JCPenn을 인수하는 것을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시어스는 대표적인 미국의 오프라인 소매업 기업으로 미국에서 126년 전통을 자랑하던 기업이었지만 아마존으로 시작된 온라인 유통공세에 밀려 파산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뜬금없이 온라인 유통 최강자인 아마존이 한번 박살을 낸 오프라인 업체를 아이러니하게도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체 왜일까? 온라인 기업으로 이미 오프라인의 박살을 냈는데 왜 굳이 오프라인 매장을 인수하려는 것일까요? 자, 이 같은 이야기에는 아마존이 오프라인 매장, 소비자 근거리 접해 있는 매장을 물류센터로 거점을 잡았을 시 더욱 폭발할 성장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 인수를 한다면 오프라인 매장 못지않게 더욱 배송이 빠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생활권과 거리가 있는 물류센터 대신 소비자들의 실거주지와 비교적 가까운 백화점 매장 자리를 물류센터로 이용한다면 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유통업계의 최종 목적인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배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쇼룸으로 이용함으로써 온라인 마케팅을 더욱 진화시킬 수 있죠. 기존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을 마케팅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상권을 연결시키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오프라인 쇼룸으로 물건을 확인으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이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얼마트가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차로 피그만 하는 서비스, 마트들의 위치가 생활권이란 입지를 이용하여 드론 배송도 하려는 의도도 엿보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패커니지인 아마존이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라스트 마일을 찾기 위해서는 필히 고객과의 접점에 오프라인 물류센터를 하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같은 점에서 이마트는 이미 전국의 대형 매장들을 통해 지금도 충분히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센터로 활용할 역할이 다분하고 아마존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이마트는 갖추고 있는 것이죠. 쓱닷컴과의 시너지, 신세계 INC의 데이터 센터, 오프라인 물류로 이어지는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까지 지금 이마트, 신세계 그룹 자체적으로 온라인으로의 광활한 투자만 이어진다면 이마트가 꿈꾸는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희망찬 밝은 미래를 한번 꿈꿔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편으로 암울한 현실을 보여드리면 쓱닷컴의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적 좋아지는데 쓱닷컴 고강도 비상경영 지침에 직원들 한숨. 응? 갑자기 비상경영? 자, 신규 채용 중단, 초과 근무 수당, 대체주가 변경, 판촉비, 물류비, 운영경비, 법인카드 예산 감소. 대충 내용 보니까 그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거죠. CEO, 인프라, 물류 거점 다 확보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긴축 재정일까? 자, 이 같은 이유는 이커머스 사업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 경쟁력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배송인력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마켓컬리는 최근 시리즈 투자 유치에 성공해 총 4,200억 원의 투자를 받아냈고 쿠팡도 소프트뱅크로부터 30억 달러의 투자를 받으며 물류센터 확대와 인력 채용 등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비용 집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적자를 감수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이 필수인 것이에요. 그런데 SSG닷컴의 모기업 이마트의 재무 건전성과 현금 창출력이 크게 악화하면서 투자를 지속하기엔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마트는 작년부터 본업이 할인전 사업 부진으로 이마트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지난해 13조 1,5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성장했으나 영업이익은 지난해 48.7% 급감한 2,511억 원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 작년 2분기와 4분기에는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죠. 즉, 이커머스 섭렵을 위해서 온라인 쇼핑 사이트, 데이터 센터, 근접 인프라, 세계가 3일째로 모든 것이 장기 깔린 상황이지만 지금도 온라인 쇼핑들이 쿠팡은 7천억 원씩 적자 내면서 온라인 시장을 잠식하겠다며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SSG의 모기업인 이마트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로 치달은 만큼 돈 먹는 하마인 온라인 유통에 다시금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장기화가 예상되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마트 입장에서는 쓱닷컴이 한조기 비추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이 반면에 온라인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매우 부담이란 것이죠. 지금 이마트가 처한 상황은 현재 온라인 쇼핑 패러다임과 코비드19로 인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오프라인 매장의 외형 성장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쓱닷컴으로 집중 투자가 절실한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그러기엔 기업의 재무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소극적으로 투자를 하자니 현재 상황이 언제 개선될지도 모르고 또 그렇다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자니 현재 대치킨 게임인 온라인 유통 전쟁에 들어가야 할 막대한 자금 리스크가 보이고 이거 완전 돌아버리겠는 거죠. 이마트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무쪼록 이마트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 지금의 상황 속에서 훌륭한 판단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에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요 매주 2페이지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 못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www.cat.co.kr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